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옐런 재무장관이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 소식과 추가로 어제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었는데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공유드리고 올해 CPI가 발표되면 평균적으로 급등이든 급락이든 3%는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정도의 변동성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CPI는 평소보다 연준과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횡보, 관망세를 보여줄 것처럼 느껴졌으나 장 막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유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호재로 작용했고 또 옐런 재무장관이 내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져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증시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치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현재 지난달 발표된 CPI가 7.7입니다. 그리고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수치인 겁니다. 즉 현재 7.7이지만 1년 뒤에는 5.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리고 이게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라는 겁니다. 점점 기대감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년 뒤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겠죠. 이게 현재는 7.7이지만 3년 뒤, 즉 2025년 말에는 3.0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없는 수치겠죠?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5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가 2.3%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에 진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대치가 최근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굉장히 낮게 발표가 되고 있고 이게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인플레이션도 안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 심리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맵이지만 테슬라가 유독 빨간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하락 이유를 살펴보면 국제데이터 분석그룹 유고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아쉽지만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의 매도, 트위터 인수로 인한 주가 하락이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기업 이미지가 떨어지면 충성 고객이 이탈됩니다. 이 충성 고객이 이탈되는 게 왜 굉장히 무서운 얘기냐면 한번 등 돌린 소비자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며 애플은 이 충성 고객을 확보한 것이 여태까지 세계 1위를 지키고 굳건한 이유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업 이미지 하락은 생각보다 큰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머스크가 뒤에서 계속 매도하나?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테슬라는 최근 주가가 반토막 났죠. 레버리지 ETF도 아닌데 거의 레버리지 ETF와 비슷한 급락 폭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좋아할 테슬라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즉 기업 이미지만 하락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테슬라 신뢰도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 환율은 1,300원, 공포지수는 59로 지난주부터 모두 숨고르기 장세입니다. 왜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달 발표되었던 CPI는 7.7이고 이번 달 예상치는 7.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6.3%였고 이번 예상치는 6.1%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해서 진짜 미친 급등을 보였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현재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버클레이스, 제프리스는 7.2%를 전망하고 JP 모건은 예상치와 동일한 7.3%를 전망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장 적중률이 높은 클리블랜드 연준은 7.49%를 전망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달에도 이 클리블랜드 연준은 높게 전망하며 불안감을 줬지만 실제 발표치는 예상보다 훨씬 낮게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엘리트들이라도 전망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즉 오늘 발표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JP모건이 발표 수치에 따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했는데요. 먼저 JP모건은 CPI가 7.8% 이상으로 발표되면 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게 7.5%, 7.7%로 발표되면 3% 하락할 것이라고 말아봤죠. 그리고 예상치와 동일하게 7.3%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는
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7%에서 7.2%로 낮게 발표되면 5% 급등을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7%보다 낮게 발표되면 JP모건은 무려 10% 급등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CPI가 어떻게 발표되고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요? 댓글로 CPI 발표치와 증시가 몇 퍼센트 하락, 상승할지 남겨주시면 맞추신 분들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는 단 한 분, 제 유튜브 멤버십으로 계신 KW 동님이 맞추셨는데 다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인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올해 평균 CPI가 발표되고 나서 3% 정도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위든 아래든 엄청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동성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고점 9.1%를 찍고 나서 드디어 제대로 된 둔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연준이 이번 CPI 발표를 보고 나서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50bp 인상 예상이고 이는 기정사실화입니다. 이건 이미 다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걱정거리가 뭐냐면 이번 FOMC 회의에서 내년 기준금리 예상 최고점이 대체 얼마나 높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연준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 밑밥을 깔았죠.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고용을 봤을 때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밑밥을 깔았고 그게 이번 FOMC 회의에서 점도표로 알 수 있고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종금리를 어떻게든 우리가 덜 높이려면 오늘 밤 발표되는 CPI가 크게 둔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생각보다 둔화가 느리면 무조건 연준은 최종금리 예상을 높일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더 많이 둔화를 보이면 최종금리 예상이 안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CPI 발표가 생각보다 엄청 둔화가 되어 발표되면 우리는 산타파워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예상보다 둔화폭이 느리거나 예상치만큼 나오게 된다면 파월은 그동안 밑밥을 깔았던 대로 최종금리를 이번 FOMC에서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또 매파적인 연준 파월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더 있나요? 우리가 뭘 한다고 이 수치가 달라지거나 파월이 달라지지 않을 테니 우리는 좋게 발표되길 기도해야죠. 파월이 산타가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내년에 경기 침체? 정말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 월가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죠. 연준은 내년에 쭉 금리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월가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에 현재 월가는 베팅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 실적 악화를 얘기하고 기업 실적 악화는 마진 축소를 얘기하고 마진 축소는 기업 이익 EPS 감소를 얘기합니다. 즉 내년 EPS 감소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PS가 감소하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 주가는 경기 침체 그 어딘가에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게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찐바닥은 내년이라는 얘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EPS 바닥이 내년 2023년이면 주가 바닥 또한 내년 2023년일까요? EPS가 바닥을 찍기 9개월 전 주가는 바닥을 찍고 이미 상승을 보입니다. 기적의 선반영을 통해 말이죠. 그게 지금 이번에 바닥을 찍은 건지 아니면 내년에 찐바닥을 찍는 건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EPS도 감소를 보였다가 상승을 보였다가 이리저리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결국 우상향 장기 추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세계 1위 국가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내년에 EPS 감소가 일어나서 만약 주가가 정말 또 하락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때 우리는 후회하면서 아씨 그때라도 팔고 지금 다시 들어올걸 이라는 바보같은 후회 행동을 보일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팔고 내년에 찐바닥을 찍을 때 사려고 기다리는데 만약 지금보다 주가가 만약 안 내려가면 대체 그럼 언제 살 건가요? 내년에 지금과 비슷한 가격에 산다고요? 여러분은 S&P 500 3000포인트를 기다렸기 때문에 절대 내년에 지금 이 가격에 못 삽니다. 분명히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상승하면 아니야 기회가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줍줍 기회를 날리는 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EPS 감소로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바로 웅줍 기회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줍줍 내년에도 떨어지면 줍줍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현금 비중이 너무 적어졌다면 계좌가 양전을 보였을 때
여러분의 멘탈 그릇에 맞게 늘리면 되는 겁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부디 CPI가 정말 좋게 발표되어 산타 랠리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급락하면 많은 분들이 지치실 것 같아 그 부분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투자는 재미있으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 재미를 찾으면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는 지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며, 그래서 버티기 위해 우리가 함께 버티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